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속은 좀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사가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이 편할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덥고 힘든 시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잘 좀 드시고 마음도 편하게 속도 편하게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속이 타는 것 같다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식도 역류 질환이다, 이런 진단을 받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욱 한의원의 김성욱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 먼저 우리나라 음식이 좀 독하고 좀 맵고 짜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속 안 좋은 분들이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 질환도 요즘에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환자분들께서 오목가슴이 답답하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그런 불편감, 또는 명치가 답답하면 숨쉬기도 좀 힘들어지게 되고, 또 잦은 신트름을 하시게 되는 그런 불편감으로 한의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슴 통증도 심하게 오시거나, 또는 이제 오랜 기침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게 심장이나 폐 기관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검사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검사상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 질환, 역류한다는 것은 거꾸로 흐른다 그런 뜻일 텐데 어떤 질환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위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식도 쪽으로 이렇게 역류가 되면서 식도 부위에 염증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건데요. 그 위와 식도 사이에는 식도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병적 징후로서 이런 그 관략근이 약해지게 되면 그 역류 과정이 반복되면서 식도 부위에, 식도의 점막에 이런 손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산은 이렇게 위장 속에만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게 되니까. 위산은 굉장히 독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염산이죠, 염산. 되어 있는 거죠. 그 위산의 식도 조직이 견디지를 못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 보면 신트름이 나온다. 그리고 속 오목가슴이 타는 듯하다.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요즘 많이 늘었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역류성 식도염은 과거에는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아주 흔한 질환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식생활 문화가 서구화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은 환자 수가 2000년도에 한 36만 명 정도 됐는데요. 최근 한 1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10배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인구의 10에서 20% 정도가 이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하면서 시원하게 소화가 돼야 건강하고 할 텐데 거꾸로 가버린다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좀 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식도의 역할은요, 입에서 이렇게 섭취한 음식물을 위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고, 그럼 두께가 한 2cm 이 정도의 크기인데요. 그 식도와 위 사이에 식도 관략근이라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밸브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는 열리고 못 올라오도록 닫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은 이렇게 음식을 삼키거나 또는 트름을 할 때 그때 자동적으로 열리는 게 정상인데요. 그 식도 관략근을 조이는 힘이 약해지거나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열리게 되어서 밸브 고장. 그렇습니다. 위 내용물이 거꾸로 다시 식도로 되돌아오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밸브가 고장 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특별히 잘 걸릴 수 있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기는지. 역류성 식도염의 간단한 원인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그 식생활을 서구화를 얘기는 했는데, 그 고기나 또 지방이 많은 음식, 또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위산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산의 역류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부 식도 관략근에 아까 그 스위치가 딱 다물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하부 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뭐 노화나 또는 이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약해지게 되면 이제 위산 역류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속옷에 고무줄이 늘어지듯이.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복압의 상승이 있습니다. 이제 비만이 있거나 벨트로 인해서 복부를 억압하거나 또는 이제 주저앉거나 무거운 거 들거나 복부에 힘이 많이 가해지게 되는 경우 이제 압력 때문에 위산이 이렇게 많이 식도로 넘어오게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식후에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눕거나 또는 이제 엎드려서 자게 되는 경우도 위산 역류가 쉬워지니까 예, 그런 예. 자세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어쨌든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압력이 높아서 더 문제가 된다. 예. 좀 체중도 좀 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가슴이 정말 칼로 도려낸 것처럼 아파서 이건 심장 질환이다. 예. 그리고 이제 큰일 났다고 병원에 가보니까 역류성 식도 질환이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 뭐 다른 주변에 중요한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서요 생겨날 수 있는 증상이 첫 번째 속쓰림 또는 심트림, 흉통, 예. 또 가슴에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듯한 느낌 또는 이제 목소리가 변화할 수도 있고요 기침도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 입에서 뭐 쓴맛이나 신맛이 나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리고 이제 흉부에 이물감으로써 가슴에 뭔가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음식물을 삼킬 때 걸려서 잘 내려가지 않는 그런 거북감을 느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흉통이 있는데요.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에 의해서 흉통이 발생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이게 이제 심장 질환에 의한 흉통과 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흉통이 심해서 이제 심장 검사를 했는데도 크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난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니까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해서 천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 그거 그렇게 계속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되었다. 예. 그랬는데 이렇게 식도염과 관련되어서 그런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기침이라든지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역류성 식도질환과 관계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비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요. 목소리가 변하거나 오랫동안 만성 기침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역류된 그런 위산이 예. 이제 식도나 인후두부, 기관지, 뭐 성대까지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한 절반가량이 뭐 속쓰리거나 뭐 흉통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없이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충 치료를 하셨는데 예.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잘 낫지 않아서 이런 경우 역류성 식도염 질환을 의심해보고 그쪽으로 치료를 받으면 이제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그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가지신 분들도 예. 그렇게 많더라고요. 십이지장 궤양도 있고. 그래서 속이 쓰리다면은 뭐 위가 문제인지 십이지장이 문제인지 역류성 식도염의 문제인지 이런 것이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위장 질환을 예. 이런 그 증상만 가지고 그걸 판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속쓰림의 경우에는 뭐 역류성 식도염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심지어 위암에까지 예. 이런 증상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경우는 주로 식사 후에 많이 예. 발생을 하고 과식을 했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셨거나 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고 나서 그런 증상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이 가벼울 경우에는 찬물 한 잔 마시거나 네네. 또는 제산제를 좀 드셨을 때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 그러다 말겠지.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시간 지나다 보면은 좋아지겠지 하면서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좀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관리를 잘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삶의 질을 이렇게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리고 다른 합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위산이 식도를 역류하게 되면 그게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이제 식도 부위의 염증이나
궤양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악화가 하게 되면 이제 식도암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외에도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기침이나 천식, 이제 폐렴, 후두염, 호두협착, 또 네네. 성대의 결절, 예. 그리고 이제 불면증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아. 수가 있겠습니다. 불면증까지. 예, 요즘에 덥기도 한데 잠 못 잔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언뜻 생각을 해보면 역류성 식도염과 이제 이거 소화기 증상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불면증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수면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한 32에서 55% 정도가 불면증을 호소한다. 네. 이런 보고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나이 40대 이상에서는 일상생활을 지장을 줄 정도로 큰 그런 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생활에 지장을 줄 예,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과 수면장애는 이렇게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수면장애가 발생을 하고 이런 수면장애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또 악화가 되는 아,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명치 쪽이 불편해서 잠을 이렇게 자주 깨고 또 한 번 깨면 다시 잠을 이루기 힘든 그런 경우에 이제 수면 장애가 2, 3주 정도 꾸준히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과 불면증을 예. 이렇게 함께 이렇게 치료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 관략근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신 그 예. 밸브가 이렇게 늘어진 고무줄처럼 느슨해져 가지고 그러면 정말 치료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지지 않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늘어지고 그 밸브가 고장 나는 그 원인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소화기 질환의 원인을 담음이나 또는 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담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장관이 운동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노폐물이나 이런 예, 독소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담적은 인체에서 발생한 이런 노폐물이나 독소들이 이제 장기 조직이나 근육에 덩어리 형태로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또는 속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서 내시경을 했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이 담적을 치료를 통해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상의 그런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담음과 담적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이 몸에 쌓여 있을 때 예. 이렇게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담적병으로 흔한 증상은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지러움이나 두통, 불면증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두통과 어지러움의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담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체할 때도 머리가 아프다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기 문제가 두통 또 어지러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의학에서 그 연관성을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해서 생기는 담음은 두면부에 가면 두면부의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머리 부분에? 예, 아, 그렇습니다. 그게 두통과 그 어지러움, 뭐 안구 건조증 이런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통이 있는 경우에 이게 외상성이나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 네네. 이제 소화기 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이때는 체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답답할 경우 머리가 무겁고 또 두통이 자주 반복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어지러움이 심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메니에르 증후군이나 이석증 이런 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셨는데 자주 반복되고 잘 낫지 않는 경우, 이제 이 중에서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담음 담적 치료를 통해서 이제 비위기능이 정상화가 되고 예, 예. 예, 두면부의 혈류순환이 개선이 되면 이런 만성적인 어지러움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저희들이 직접 다녀왔거든요. 예. 그 영상 자료 보시면서 좀 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에 주로 쓰이는 약재를 몇 가지 보겠는데요. 여기 있는 건 인삼. 인삼은 그 위 하수가 있거나 위가 무기력해 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건비시키고 보기시키고 익히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고기 먹고 잘 체했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자주 쓰는 산사. 위 벽이 약해 가지고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위 벽을 보호해주고 위 벽을 재생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산약입니다. 면류를 먹고 소화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쓰는 이거는 신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콩류. 우리 밀가루나 곡식을 먹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보리차로 많이 끓여 먹죠. 이게 이제 메가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이제 이런 약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약류들을 처방해서 이제 위가 운동을 잘 못하고 무기력하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속이 쓰릴 때 거기 증상에 맞게끔 약재를 가감해 가지고 사용하여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은 이제 배가 아픈데 소화가 안 되는데 다리에다 놓고 그 등에다도 놓고 손에다 맞습니다. 예. 그거는 혈자리 자극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컨트롤하면 거기 이제 위장관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나요법은 예전부터 이제 소화기 질환이 있어서 이제 위가 안 좋고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허리 아플 때 하는 치료집처럼 들립니다만은. 예, 복부 쪽에도 마사지를 하고 등이나 허리 쪽에 있는 혈자리들을 이제 풀어주고 마사지를 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 뭉쳐진 혈을 풀어서 내부 장기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고 예. 또 척추에 배열이 틀어져 있으면 그 배열을 가지런하게 해서 자율신경계를 이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예. 치료를 해서 소화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아하. 그게 이제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추나요법이고요. 예. 신부 온열요법은 이제 굳어져 있는 담적과 어혈을 풀어서 상복부와 아랫배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어서 이제 위장관과 자궁 방광 쪽에 이제 그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지압점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슴 쪽에 있는 전중이나 상완, 예. 그리고 이제 배에 있는 중환, 그다음에 천추, 그리고 등 쪽에 있는 격수납, 심수, 폐수, 고름수, 그리고 손에 있는 합곡혈, 그다음 다리에 있는 삼리혈, 예. 그다음 태충혈 이런 혈들을 이제 치료할 때도 활용하는데 네네. 이제 집에서 이 자료화면을 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네. 얘들이 아프면 한번 꼭 눌러서 이렇게 이제 배가 편해지는지 네.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평상시에 술도 좀 적게 마셔야 될 것 같고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가진 분들이 이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식생활 습관 개선시키는 게 이제 치료의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음이나 과식, 야식은 꼭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도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공복 때 이제 과일이나 주스 같은 신 음식을 드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 식후에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잠자리 들기 전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 이것도 좋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늦게 드시거나 또 식사를 하고 나서 3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잠자리에 드시고 이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엎드려서 자는 습관도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위에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좀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드시고 나서 속이 또 이렇게 뜨겁고 하면은 안 좋을 테니까 이렇게 드시면 좀 속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역류성 식도염이 항상 불편하신 건 아닌데 잠깐 생기는 증상들이 삶의 고통으로 크게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드시면 도움이 되는 음식, 주의할 음식들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제 마가 있는데요. 여기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마에는 유신과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제 궤양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네. 마 자체가 자양 강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몸에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갈아서 믹서에 갈아서 먹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많이 드시는데 요즘에 양배추가 있는데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유산으로부터 그 위벽과 위점막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가 있는데요.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또 비타민 U, 또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네.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또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해줍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손상된 조직의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조류가 있는데요. 네. 해조류는 무기질이 풍부하고 또는 피로회복에 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며 조혈작용도 있고 네. 또 배변을 원활하게 해줘서 독소를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담적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입니다. 양배추, 마, 브로콜리가 특히
해조류 예, 좋다. 그렇습니다. 안 예. 좋은 음식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예, 예. 이제 위산부비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음식인데요. 우유 먹으면 또 안 좋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유는 이제 속이 쓰릴 때 드시게 예, 예. 되면 일시적으로 속이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속이 더 오히려 더 많이 불편한 아, 그런 위산을 더 분비. 예,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기류가 있는데요. 이제 고기 종류는 일단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예, 유산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역류성 식도염에는 좋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카페인. 아. 카페인은 초콜릿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커피나 탄산음료, 드링크류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위벽을 자극해서 이후 보호막이 이렇게 약해지기 네. 때문에 좋지 않고 또 이제 그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체질별로 이제 사상 체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위장병의 뭐 종류도 다르고 이렇게 그런다고 하던데. 예, 소화기가 가장 약한 체질이 소음인인데요. 예, 소음인과 그리고 식탐과 과식을 많이 하는 태음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이제 소음인의 경우에는 소화기가 약해서 소화기 질환 환자가 많은데요. 상체보다는 하체가 실하고 또는 체형 위아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온순한 타원형 네. 미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음인의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고 따뜻한 그런 음식을 드시면 도움을 많이 되겠고요. 그다음 태음인의 경우에는 이제 과식이나 과음하는 그런 식생활 습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체질에 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화면으로 모아봤으니까 한번 보시죠. 예. 예. 속이 불편해서 위 내시경을 받아봤는데요. 위 내시경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속도 더부룩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입맛도 없고 명치가 한 번씩 쓰리기도 합니다. 위 내시경상 정상인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가슴 부분의 답답함이나 명치의 불편감, 속쓰림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런 증상은 있으나 아직 식도 쪽에 기질적인 염증 반응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위식도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위산이 자꾸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위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그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멀미도 자주 하고 자주 체하는 편이었는데요. 최근에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면서 어지러움까지 느낍니다. 어지러움 증상과도 연관이 있나요? 이 시청자처럼 뭐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한다. 예. 그것도 이렇게 위식도 역류질환하고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머리가 아파서 소화가 안 되는지 또는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픈 건지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편두통의 경우에는 속이 미식거리면서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담음으로 인한 두통은 눈 주위나 이마 쪽 또는 관자놀이 부위에 통증이 있고 소화장애가 심하면서 어지러움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두통은 두통약을 드셔도 그때뿐이고 이제 소화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잘 낫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욱 한의원의 김성욱 원장님을 모시고 위식도 역류질환의 한방적 치료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여름철에는 소화기가 약한 환자들에게는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환자들 같이 똑같이 음식을 드시더라도 탈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음식 재료 또는 조리기구 위생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음식을 날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냉장 보관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될수록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리 위장관이 단순히 이제 음식을 소화하는 밥통이 아니고 후천적인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뇌의 버금가는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때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고 위를 쉴 시간을 좀 주시고 또 맵거나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피하시고 과식도 피하시고 또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 한 20분 정도 걸어서 장 운동을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편하게 하시면 속도 편안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뜨거운 여름이 절정입니다. 그 뜨거운 햇살 때문에 또 포도송이가 향기롭게 익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 나뭇잎과 나뭇잎이 서로 손을 잡고 향기로운 감미로운
그늘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들도 서로 그늘 밑에서 쉬어가면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힘든 한여름도 훌쩍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건강 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